안녕하세요, 불임사입니다. 오늘도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한 사람의 감정과 관계, 그리고 인생의 갈림길이 사주와 음령술 그리고 육효 속에서 어떻게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드러나는지를 깊이 있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한 여인이 오랜 시간 동안 마음속에 쌓아온 의심과 고통이 결국 하나의 계기를 통해 표면으로 드러나면서 상담을 요청하게 된 경우로, 단순히 남편의 외도 여부를 묻는 수준을 넘어 자신의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생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이었다. 이 여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남편의 바람길을 알고 있었으나 명확한 증거 없이 참고 살아왔고, 그러던 중 우연히 남편과 과거 애인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게 되면서 억눌려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온 상태였다. 겉으로는 차분하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눈빛과 말투에서는 이미 감정의 한계선에 도달해 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고, 질문의 핵심 또한 이 사람이 지금도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가를 넘어 나는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가라는 방향으로 이동해 있었다. 즉, 이 상담은 단순한 점괘 해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매우 무거운 상담이었다. 상담자의 사주는 기유년 병자월 병자의 갑오시로 병화일간이 자수 위에 앉아있는 구조이며, 월지와 일지에 자수가 중첩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정관격을 이루는 관성자수는 감정, 기억, 집착, 관계의 흐름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2개 이상 겹치면 단순히 감정이 깊은 수준을 넘어 한 번 형성된 인연을 쉽게 끊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되새기거나 다시 이어지는 성향으로 발전하게 된다. 특히 병화일간은 본래 따뜻하고 직선적이며 밝은 성향을 지니지만 수기운이 과다하게 작용할 경우 그 빛이 흔들리면서 감정에 휘둘리고 상대에게 끌려가는 구조로 변질되기 쉽다. 여기에 시지에 오화가 자리하면서 자수와 오화가 정면으로 충하는 자오충 구조가 형성되는데, 이 충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사랑과 미움이 동시에 작용하는 애증 구조를 의미하며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부딪히고 다시 붙는 반복적인 패턴을 만들어낸다. 다시 말해, 이 사주는 애초부터 평온하고 안정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강한 끌림과 강한 충돌이 반복되는 관계 구조를 타고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년지의 유금은 금생수의 흐름을 통해 자수의 감정을 더욱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며, 동시에 도화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인연의 유입을 활성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이 사주는 본 도화나 자 도화가 중첩된 모양으로 단순히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원국 자체에서 이미 관계의 유입과 반복이 가능한 구조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자 문제 역시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구조이다. 여기에 현재 이모대운이 들어와 있는데, 임수는 병화와 병임 상충을 이루면서 일간의 중심을 흔들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며, 대운의 오화는 원국의 자수와 충을 일으켜 기존의 자오충 구조를 더욱 강하게 활성화시킨다. 즉, 이 시기는 원래 존재하던 문제를 조용히 덮고 지나가는 시기가 아니라 반드시 표면으로 끌어올려 사건화시키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병오년이 들어오면서 상황은 더욱 급격하게 전개된다. 병오년은 천간과 지지 모두 화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해로 이 사주에서는 비겁이 태왕해지는 구조를 만들며 경쟁자, 즉 또 다른 여자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동시에 닭띠년지 기준으로는 도화살이 작동하는 해이며 병자일 기준으로는 제살, 즉 수옥살의 성격을 띠는 해가 된다. 도화와 제살이 동시에 작동할 경우 단순히 인연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이 사건화되어 갈등과 고통, 그리고 법적 또는 사회적 문제로 확장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 여인의 경우 이미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과거 관계의 흔적을 확인한 상태인데, 이는 사주적으로 볼 때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과정의 시작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완전한 증거가 아니라 일부만 드러난 상태라는 점에서 이후 더 큰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음령술 관점에서 보면 이 사주는 더욱 명확하게 구조가 드러난다. 월지와 일지의 관성자수는 수장령과 단절령, 원망지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감정을 깊이 저장하고 상처를 오래 간직하며 관계가 끊어졌다 하더라도 마음속에서는 완전히 정리되지 않는 특징을 가진다. 오화는 애증령으로서 사랑과 미움이 동시에 작용하는 상태를 만들며, 유금은 단절령과 도화령, 이탈지의 성격을 지녀 관계의 끊어짐과 새로운 인연의 유입이 반복되는 흐름을 만든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사랑과 상처, 원망과 단절 시도가 끊임없이 순환하는 구조가 형성되며, 결국 이 여인은 단순히 남편의 문제를 겪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주 구조 속에 이미 내재된 관계 패턴을 현실에서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음령관법의 흐름을 적용하면
현재는 양인지와 이탈지의 기운이 동시에 작동하는 시기로 감정은 극단으로 치닫고 사건은 현실로 드러나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결단을 요구받는 국면에 들어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 위에서 상담자가 뽑은 육효계를 서술적으로 풀어보면 사주와 음령에서 드러난 구조가 그대로 궤 속에서 재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궤는 진일의 삼효동으로 육충궤에 해당하는데 육충궤는 겉으로는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균열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특히 인간관계에서는 안정된 관계라기보다 언제든지 사건으로 터질 수 있는 긴장 구조를 나타낸다. 이 궤에서 세효는 술토처제로 아내를 의미하고 응효는 진토처제로 외부 여자를 의미하는데 두 효가 모두 처제로 잡히는 순간 이미 이 궤의 본질은 남편을 둘러싼 여자 대 여자 구조, 즉 삼각관계로 설정된다. 더 나아가 진토와 술토가 정면으로 충을 이루는 진술충 관계에 놓이면서 이는 단순한 감정 갈등이 아니라 한자리를 두고 부딪히는 직접적인 대립 구조로 해석되며 특히 응효가 동하여 세효를 치는 모습은 외부 여자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관계에 개입하고 사건을 유발하는 능동적인 주체임을 보여준다. 이때 3효에서 진토처제가 동하여 해수 부모효로 변하는 장면은 이 궤의 핵심적인 전환점으로 작용한다. 처제가 부모로 변한다는 것은 단순한 이성적 존재가 감정적 관계적 연결로 심화된다는 의미이며 그 해수가 다시 진토에 인묘되는 구조는 그 관계가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깊이 숨겨지고 묶여버리는 상태로 전환됨을 뜻한다. 여기에 해수가 월지 인목과 인해합을 이루어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일진사화와는 사해충을 이루어 현실적으로는 불안과 충돌을 반복하는 모습까지 겹치게 되면 이 관계는 끊어지지도 안정되지도 못한 채 불안정하게 지속되는 형태로 굳어진다. 또한 5효에 위치한 신금관기는 현무에 임하여 비밀스럽고 은폐된 성격을 띠며 월파 상태로 흔들리고 있으면서도 인목사화 신금이 연결된 인사신 삼형살 구조 속에 놓여 있어 도덕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비틀린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동시에 일진과 사신합까지 이루어 육체적 현실적 결속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남편의 외도가 단순한 일시적 일탈이 아니라 끊어내기 어려운 반복적 관계임을 강하게 시사하는 부분이다. 더 나아가 응효 진토가 관귀 신금을 생하는 구조까지 형성되어 있어 외부 여자가 오히려 이 관계를 유지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까지 읽히게 된다. 초효의 부모자수가 공망에 놓여 있으면서 주작과 함께 작용하는 모습은 현재 드러난 카카오톡 메시지와 정확히 대응되는데 이는 분명 어떤 사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전체를 확정할 수 있는 완전한 증거는 아니며 일부만 드러난 상태임을 의미한다. 즉, 지금 이 여인이 보고 있는 것은 전체 진실이 아니라 일부의 단면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의심과 불안을 만들어내는 구조로 이어진다. 이처럼 육효계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보면 아내는 이미 상황을 감지하고 있으나 확신을 갖지 못한 채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상태이고 외부 여자는 계속해서 관계에 개입하며 움직이고 있으며 남편은 비밀스럽고 끊기 어려운 관계 속에 묶여있고 그 관계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은닉된 형태로 지속되고 있는 삼각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하면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은 단순히 남편의 외도를 확인하고 분노하는 단계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주적으로는 애초부터 관계의 안정성이 약한 구조이며 음령적으로는 반복되는 애증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계속 같은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고 육효적으로는 현재의 관계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채 숨겨진 형태로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올해는 도화와 제살이 동시에 작용하는 해로 감정이 폭발하고 사건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 이혼이나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참을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결단을 내리는 것이다. 올해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대가가 따르는 시기이며 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흐름이 아니라 반드시 형태를 바꿔 드러나는 흐름이다. 결국 이 상담의 핵심은 외도의 사실 여부를 넘어서 이 여인이 자신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에 있으며 그 선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도달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늘 내용은 단순 사주풀이가 아니라 사주음력육효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읽는 실전 사례였습니다. 오늘 사례가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더 깊은 사례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불임사였습니다. 불임사.